여기 크롬에다가 친절한 수정쌤 이렇게 적으시면요, 제 채널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냥 검색창에 바로 적어도 돼요. 유튜브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도 됩니다. 자, 친절한 수정쌤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면 제 채널이 보여요. 잠깐 얘 조용히 하라고. 자, 여기 보시면 홈 동영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저희 과정은 컴기초 한글이에요. 요걸 눌러 들어가시면 아빠도 그런데 일단 엄마까지 그런 판정을 광고가 먼저 좀 받으니까 나오네요. 어쨌든 뭐 이거 유튜브 자체 많이 그거라서. 못 자, 이런 식으로 저희 오리엔테이션 했던 거, 바탕화면 구성하는 거, 그리고 컴퓨터 기초 우리 3강째 배운 거,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운 게 4강째 배운 거였잖아요. 이 내용들 나중에도 일단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저장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인터넷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그 방법도 한 번 더 안내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페이지 넘겨보죠. 저희 오늘 들어갈 게 어디냐면 47페이지, 46, 47페이지 그림판으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판을 이용하면 도형을 그리거나 색칠하거나 글자 입력을 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문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판을 한번 띄워 볼게요. 자, 일단은 시작 버튼을 눌러볼까요? 시작을 누르시고 그림판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림판의 가장자리 보시면요, 혹시 여기 조그만한 흰색 사각형 같은 거 보이세요? 그리고 이 근처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와요. 이게 뭐였더라? 크기를 조절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흰색 판을 좀 더 크게 늘리고 싶으면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요. 만약 줄이고 싶으면 반대로 줄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원하시는 만큼 그림판의 크기를 좀 맞춰보세요. 자, 그러면 47페이지의 2번에서는 어떤 얘기냐면요, 원래는 파일에서 속성이라는 메뉴로 가서 여기서 너비랑 높이를 적고 확인하면 여기 있는 가로 세로 너비 높이를 여기서 설정한 높이로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로 안 하고 가장자리에서 그냥 끌은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넘겨서 48페이지 3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사각형을 그려볼 건데요. 홈 탭에 보시면 클립보드 그룹, 이미지 그룹, 도구 그룹, 브러쉬, 그 다음 도형 부분에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가 직사각형의 두께는 3픽셀 정도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크기라는 부분을 눌러서 3픽셀을 골라주세요.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보이는데 두 번째 게 3픽셀이네요. 선택. 그 다음 작업 공간에 마우스를 이제 끌을 건데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우스를 끌어주시면 사각형이 예쁘게 그려집니다. 만약에 사각형의 위치를 옮기고 싶다면 사각형 안쪽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네 방향 화살표가 뜨죠. 이때 원하는 곳으로 마우스를 끌어서 이동하시면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각형의 요 꼭지점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이번엔 두 방향 화살표가 뜨죠. 두 방향 화살표는 우리가 크기를 조절할 때 이용하는 거였으니까 늘리면 크기 조절, 반대로 늘리면 크기를 줄일 수가 있게 그렇게 조절이 됩니다. 마음에 들게 설정이 됐으면 다른 바깥쪽 부분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도형이 완성이 돼요. 그림판의 특성상 이렇게 완성된 도형은 이동을 하거나 크기 조절이 안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제 49페이지에 있는 컴퓨터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사각형을 요 밑에다 또 그릴 거니까 사각형을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끌어서 그려주세요. 그 다음 요 밑에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쭉 끌어서 그려줍니다. 만약 그리시다가 조금 잘못 그려졌다 이렇게 이동해서 움직이거나 크기 조절 가능하시니까 맞춰주시고요. 마음에 들게 조절이 됐으면 다른 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옆에 사각형을 그려서 본체를 만들어주고요. 안쪽에 사각형을 못 그리니까 바깥쪽에 한번 클릭. 안쪽에도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여기도 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어요. 이쪽에도 사각형이 하나 또 필요하네요.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거를 이전으로 돌리고 싶어요. 잘못 그렸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맨 위에 왼쪽 상단에 하나 둘 세 번째 화살표 모양 있죠. 이게 실행 취소예요. 요걸 누르면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옆에 있는 화살표는 다시 실행. 잘못 지웠어. 다시 나와야 돼. 이럴 때 다시 실행. 자, 그리고 사각형을 보니까 이렇게 그리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얘네들을 한 번에 어떻게 지울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간단해요. 여기 선택 보이죠? 선택을 눌러서 마우스 왼쪽 상단에서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이만큼을 선택했고 지울 때 우리 단축키가 아니라 지울 때 누르는 키가 딜리트죠. 그럼 딜리트를 딱 누르면 지워지는 거예요. 선택 먼저 눌러서 그 다음에 와서 네, 선택을 해서 지울 도형을 이렇게 범위를 잡아 주신 다음에 딜리트 하면 삭제가 돼요. 자, 사각형 저는 다 그렸으니까 이제 둥근 직사각형으로 이 안쪽에 모니터 안쪽 부분을 그려볼게요. 누르면서 끌어서 이렇게 모니터 안쪽에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이 있어야 되니까 원으로 안쪽에 여기 버튼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이렇게 컴퓨터 모양을 그려주세요. 색깔을 채우려면은 여기서 양동이를 골라주세요. 자, 여기 도구에 보면은 옆에 연필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양동이죠. 그 팔레트통, 그 물감통. 그래서 요게 색 채우기예요. 요거 한번 눌러주시고요. 채우실 색깔은 여기 옆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색깔, 지금 아마 컴퓨터 색깔이 파란색 같죠? 그럼 저는 파란색으로, 옥색으로 이렇게 누르면 색원이 바뀌었죠? 이때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페인트통 같은 게 이렇게 따라다녀요. 여기 보면 페인트통 모양이고, 아니 브러쉬 말고 여기 브러쉬 옆에 이 도구 메뉴에 두 번째. 도구 메뉴예요? 네. 두 번째요? 네, 여기 두 번째 여기 바켓스 모양. 안 따라오는데요. 자, 페인트통 옆에 보면 이렇게 물감이 흐르는 것 같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클릭했을 때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라색 골라서 또 찍고 연보라색 골라서 또 찍어주시고 안쪽도 보라색이네요. 빨간색,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뭐 회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자, 50페이지입니다. 우리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적고 싶어요. 자, 글씨를 적을 거니까 아까 요 채우기 옆에 있는 A 보이죠? 요 텍스트 A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고 여기 I자 모양이 나오는 거 원래 글자에 관련된 커서라고 했었죠? I자가. 그래서 모니터 부분을 이렇게 끌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보이겠지만 여기 깜빡깜빡 커서가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적을게요. 윈도우 10 인터넷 컴맹 탈출 성공.
적으실 때 글씨체를 먼저 바꿨네요. 글씨는 휴먼 엑스포. 글꼴 크기는 24포인트. 색원이 글자색인데요. 여기서 빨간색을 고르신 후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 N 인터넷 엔터 현맹 탈출 성공. 네, 적어보세요. 자, 그럼 요 가장자리 여기 사각형 이 글상자를 끌어서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고요. 딴 데 누르면 이제 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서 저장을 눌러볼게요. 51페이지 9번에 나와 있는데 완성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파일을 클릭하고 저장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위치는 여기서는 사진 폴더에 저장하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저희 폴더가 따로 있죠. 문서에 네, 문서를 클릭해 주세요. 문서에 그걸 우측으로 살짝만 좀 옮겨봐 주세요. 글씨 안 보여. 요거요? 네. 문서에 저번에 우리 폴더 만들었었잖아요. 본인 이름으로. 저는 컴기초 이수정으로 만들었었고 이 폴더를 따다. 그러면 내 PC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로 들어왔죠. 파일 이름에 클릭하시고 여기는 그냥 뭐 컴퓨터라고 적을까요? 컴퓨터. 네, 저장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저장 누를게요. 창을 닫을게요. 우리 파일을 찾아볼 때 파일 탐색기를 가죠. 파일 탐색기를 눌러서 옆에 문서. 네, 경로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있었을 거예요. 따닥. 그러면 여기 컴퓨터 아까 만든 거 그림 파일 저장되어 있는 거 보여요. 한번 따닥 해서 열어볼게요. 창 다 닫으셨어요? 아래 부분에 보시면 파일 탐색기가 있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겠죠? 그러면 옆에 여기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를 찾아요. 저는 컴기초 이수정으로 했었으니까 여기 폴더를 열게요. 따닥. 그 다음에 여기 좀 전에 저장했던 여기 컴퓨터 보이죠? 따닥. 그러면 이렇게 그림판으로 만든 그림을 열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조금 더 배우기에 JPG, GIF, PNG라는 확장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셔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인터넷상으로 사진을 받을 때 웬만해서는 JPG 파일로 받게 돼요. 그 JPG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 파일인데요. 용량이 적고 화질도 좋아요. 그런데 JPG 파일의 단점이라면 투명한 색은 지정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JPG가 어떤 건지 한번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여기 검색창에다 .jpg라고 적고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미지로 가면은 JPG 그림들이 보이는데 그냥 진짜 일반 사진 있죠? 이런 게 JPG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진 파일들은 거의 다가 JPG예요. 오늘따라 고양이 사진이 많네. 네, 이런 거 다 JPG예요. 자, 이번엔 그 밑에 GIF 설명해 볼게요. GIF란 용량이 적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으나 색상수가 256컬러로 제한적입니다. 라고 돼 있죠. 자, GIF는 무엇이 GIF냐면 우리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GIF.
얘네가 바로 GIF예요. 보시면 예, 움직이죠. 얘도 보면은 막 걸어 다녀요. 얘는 애기가 막 춤을 춰요. 보통 우리가 카카오톡의 이모티콘들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고 이 그림이 막 움직일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게 바로 GIF 파일이에요. 요런 게 GIF. 그래서 이 GIF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이런 캐릭터 그림이 움직이는 이모티콘 같은 걸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예, 요렇게 사진을, 그러니까 영상을 우리가 JPG로 만들게 되면 움짤이라고 하죠. 움직이는 그런 사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이게 동영상 같이 보이시겠지만 사진이에요. 근데 JPG랑 GIF랑 보면요. JPG는 화질이 좋지만 GIF로 이렇게 변환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이 좀 깨져 보이는 거, 화질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영상을 GIF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GIF로 만드는 경우는 이런 움직이는 어떤 이모티콘 같은 걸 만들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카톡에서 아마 많이 보셨죠? 이게 다 네, GIF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PNG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세대 파일 형식을 말합니다. 뭐 말이 거창한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JPG와 GIF의 그러니까 장점만을 합쳐서 만든 게 PNG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NG 같은 경우는 배경이 없는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뭐 도장 같은 걸 저장해서 서류에다가 찍는다든지 뭐 이럴 때 PNG 로고 같은 걸 만들어 둘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PNG로 많이 저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요, 이 부분은 잘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는 게 아마 활용하실 땐 좀 더 좋으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업무상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게다가 그림이 이렇게 움직이면 신기하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조금 더 배우기 부분에 있는 내용은 가볍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해가 안 가셔도 되고 어느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냐면 JPG가 그림이구나, GIF가 그림이구나, PNG가 그림이구나, 그냥 이미지 파일들 이름들이라고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챕터 7에 있는 메모장을 활용한 카드 만들기를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3시 12분이니까 15분부터 쉰다고 보고요. 3시 25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챕터 7 메모장을 활용한 카드 만들기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진달래꽃 쓰신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캡처한 거 있었죠. 그걸 이용해서 멋진 엽서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저 화면을 좀 닫을게요. 네. 자, 시작 버튼을 눌러서 아까 전과 같이 그림판을 열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판이 열려지면은 파일의 열기를 눌러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가져와서 편집을 하고자 할 땐 파일의 열기를 누르시면 그림을 그림판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열기를 눌러서 여기서 문서에 우리 저장하고 있는 폴더 있죠? 본인 이름 폴더, 컨기초 이수정. 저는 이렇게 폴더 놨었으니까 따닥. 저번에 우리 캡처했었던 진달래를 선택하시고 열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캡처해서 저장해 놓았던 진달래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했던 거랑 같은데 요 가장자리 가면은 두 방향 화살표가 뜨죠. 여기서 내가 늘리고 싶은 만큼을 쭉 끌어서 늘려주시면 이렇게 여백이 생겨요.
반대로 줄이면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어요. 나는 요 가장자리에서 만약 밑으로 늘리겠다. 그럼 밑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밑에 이렇게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가장자리 흰색 점 보이죠? 가해로 가면 두 방향 화살표 나오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드래그. 우리가 작성하다 보니까 시화를 적기엔 여기 있는 그림이 너무 작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크게 키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간단해요. 자, 일단은 용지가 요 하얀색 종이가 용지예요. 그쵸? 그럼 용지를 먼저 내가 늘려놓고 싶은 만큼 늘려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선택을 누르시고 이 안에 그림 있잖아요. 아이고. 캡처하면 되겠네. 그림 영역을 이렇게 잡아서 요 가장자리에서 늘리면 그림은 또 그림대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용지보다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잘리지만 용지 안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그림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좀 키우겠어 하시는 분들은 먼저 용지를 넓혀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림을 선택을 해서 영역을 잡으신 다음에 가장자리에서 끌어주시면 그 용지보다 작게 놓으면은 잘리지 않고 이렇게 늘려지는 거예요. 대신에 그림은 원래 늘리면 그림이 이렇게 조그만한 점들의 모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약간은 지금처럼 흐려진다 할까요? 약간 깨진다 할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혹시 넓히고 싶으신 분은 좀 넓혀도 볼까요? 이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긴 해서 가장자리에서 용지를 먼저 넓혀주시고 선택을 눌러서 그림 가에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가장자리에서 끌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의 사이즈도 넓힐 수 있더라.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봐 좀 돌아다닌 다음에 54페이지 3번서부터 이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이제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54페이지 3번인데요. 여기 도형에 보시면 사각형 옆에 둥근 직사각형이 있었죠? 윤곽선은 단색으로 골라주시고요. 그 밑에 채우기를 눌러서 채우기는 일반 연필이라는 질감을 고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둥근 직사각형을 고르셨고 윤곽선은 단색으로 채우기는 일반 연필로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네, 일반 연필이라는 질감으로 골랐어요. 색 1은 테두리 색이고 색 2는 채우기 색입니다. 그래서 색 1 테두리 색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 옆에 색깔 중에 라임 색깔을 고르시면 테두리는 이렇게 연두 색깔로 채워지게 되고요. 색 2를 고른 다음에 노란 색깔을 골라주시면 안쪽은 노란색으로 채워질 거예요. 그러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서 끌어서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시작 단추를 클릭하고 여기서 라이브 타일의 메모장을 들어가 볼게요. 시작이요? 네. 이 시작 단추를 클릭하시고 보조 프로그램 여기 메모장 꺼내놨던 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메모장 프로그램이 나올 텐데요. 여기 파일에 열기 있었죠? 파일에 열기. 저번에 우리 문서 작성했던 진달래꽃을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로 따닥, 진달래꽃을 따닥 이렇게 열어주시면 진달래꽃이 아마 보일 겁니다. 제가 여기는 서식 글꼴을 좀 바꿔놔서 지금 좀 엄청 크게 보일 텐데 이런 글씨 저번에 만들었었죠?
자, 여기서 요 진달래꽃 15분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서 끌어볼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바로가기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바로가기 메뉴에 있는 복사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파랗게 블록 지정된 부분이 복사가 돼요. 자, 이제 메모장은 닫을게요. 자, 그림판으로 오겠습니다. 홈 탭에 이제 글씨를 쓸 거니까 텍스트. 아까 좀 전에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른쪽 마우스. 메모장에서 아까 진달래꽃을 열어왔잖아요. 이 진달래꽃에서 범위를 잡으셨었죠. 진달래꽃 범위 잡은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럼 이런 식의 메뉴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요. 여기서 복사를 누른 거예요. 복사를 클릭. 그러고 이 창을 닫은 겁니다. 닫아야 돼요, 창은? 꼭 닫아야 된다기보다 두 번째 이게 진달래 그림판에다 붙일 거라서요. 그러면 닫아야지. 자, 텍스트를 단추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해서 끌어주시면 글상자가 생겨요. 자, 아까 전에 복사한 걸 여기다 붙일 건데요. 글꼴 패밀리는, 그러니까 글꼴은 휴먼 X4로,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색 1이 글자색인데 색 1을 선택한 후에 글자는 까만색으로 할 거니까 검정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를 누르시면 아까 전에 복사한 진달래꽃이 붙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 여기 사각형에서 끌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두시면 되겠죠? 딴 데 누르면 적용. 파일을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라 불러와서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도 그대로, 그러니까 진달래꽃 사진도 그대로 남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화로 만든 것도 따로 남기고 싶어요. 그럴 때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저장을 눌러버리신 분은 어쩔 수 없고요. 아닌 분들은 한번 따라 해보죠.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저장 눌렀어도 한번 해보세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면 원본은 그대로 두고 수정본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거는 이제 진달래 엽서니까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진달래 엽서로 주면 좋겠죠.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로 가서 사진 말고 문서. 예, 그냥 사진 말고 우리 본인 이름 폴더에다 저장할게요. 그래서 진달래 엽서라고 이름을 적을게요. 파일 이름이요? 네, 파일 이름에 진달래 엽서 적고 저장. 제 이름 안 들어가도 되죠? 그냥 파일 이름은. 네, 투명성이 손실됩니다. 요건 그냥 무시하세요. 확인하면 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달래 엽서. 자, 그림판은요, 사실 쓰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이유는요, 사진에 우리가 간단한 편집을 해야 될 경우가 아주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림판을 한번 그래도 가볍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던 메뉴고요. 뒤에 보시면 3D 그림판은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쓸 일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투명성 뜨는 이유가 얘가 지금 기본 값이 확장자가 PNG로 들어가요. 네, PNG 파일은 원래부터가 투명한 배경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림판은 투명한 배경을 만드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뜬 거니까 예, 아까 확인 누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한 번만 죄송한 건 없어요.
그냥 확인만 눌러주세요. 근데 혹시 궁금하실까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달았어요. 자, 그 다음에 스티커 메모. 요것도 많이 쓰진 않으므로 넘어갈 거고요. 다음에는 저희 69페이지에 있는 파일과 폴더 관리하기 요 부분을 볼 거예요. 네, 69페이지 파일과 폴더 관리하기. 요거 저장된 거는 제가 탕을 다시 닫았어요. 네, 닫으셔도 돼요. 닫으나 지우나. 자, 챕터 9의 파일과 폴더 관리하기입니다. 우리가 폴더라는 단위를 이미 이전에 만들어서 지금 저장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들라고 한 대로 그냥 만들었었을 진데 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아셔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파일 탐색기 한번 다시 열어볼까요? 여기 파일 탐색기를 한번 열어봐 볼게요. 보시면 문서라는 폴더가 있었죠. 원래 얘는 기본적으로 있는 폴더예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은 저희가 학원이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개가 막 저장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밑으로 내려보면 아마 본인 이름 폴더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요거 저번에 만들었던 거죠? 맨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네, 파일 탐색기요. 우리 여태까지 항상 뭐 파일 불러올 때마다 하고 있는 거. 자, 파일 탐색기를 클릭. 문서로 가셔서 문서 클릭한 다음에 네, 클릭하셔서 여기서 컴기초 제 이름으로 이렇게 적었었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폴더를 보시면 됩니다. 자기 이름 거 보면 되죠? 네, 그럴 생각이에요. 자, 폴더라는 단위랑 파일이라는 단위에 대한 설명이 69페이지 1번에 적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자, 폴더는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용도나 종류별로 모아두는 저장 공간을 폴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 기초 연습을 하면서 문서도 만들어보고 그림도 캡처를 해보고 오늘은 이제 그림판으로 그림도 그려봤어요. 그쵸? 자, 그런 것들을 파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문서 저장한 거는 문서 파일일 테고 오늘 그림판에서 그림을 만든 파일은 그림 파일인 거고요. 그리고 뭐 워드패드도 문서 파일이고, 그쵸? 그래서 하나하나의 어떤 만들었던 그 창은 파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은 컴퓨터의 저장 단위가 되고요. 특정 프로그램, 예를 들어 그림은 우리가 그림판을 이용했고요. 문서 중에 서식 없는 문서는 메모장을 활용했었잖아요. 서식 있는 문서는 워드패드를 활용해봤죠. 어떠한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을 했을 때 파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본인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작성했었던 파일들이 보여요.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파일이죠. 파일은요, 파일 이름 뒤에 확장자가 기본적으로 붙어서 나와요. 근데 이 확장자가 고쳐지면은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PNG나 RTF와 같은 확장자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아마 제 세팅에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확장명 숨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명만 뜨는 게 아마 기본 상태일 거예요. 자, 어쨌든 파일명은요, 파일 이름 뒤에 확장자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그 확장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확장자가 JPG다 라고 하면 아, 그림 파일이구나. 만약 확장자가 TXT다 하면 아, 문서 파일이구나.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이 되는 종류에 따라서 파일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자, 그렇다면 폴더라는 단위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 두 개의 파일을 저장하려면 폴더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 개의 파일들을 저장을 한다면 관련된 것끼리 묶어놓으면 좋겠죠. 그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폴더예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제가 펜이 한 자루 있네요. 그럼 펜이 한 자루밖에 없을 땐 그냥 펜을 들고 다니는 게 편하지 이 펜 한 자루를 필통에 넣어가지고 필통을 들고 다니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요, 펜이 여러 자루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펜은 우리가 여러 자루를 이렇게 들고 다니나요? 아니죠. 보통 얘네들은 이제 필기할 때 쓰다 보니까 필통을 마련하셔서 필통 안에 넣어서 필통 자체를 들고 다니실 거예요. 그렇게 종류별로 모아서 묶어서 저장하는 게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파일들은 하나하나의 어떤 문서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찍은 사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이나 동영상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류별로 모아서 정리함에 담아놓는 게 폴더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날에 제가 시켜드렸던 게 문서에다가 다짜고짜 폴더부터 만들어서 보관하라고 한 게, 다른 사람들도 저희 학원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배우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마다의 파일들이 따로 있을 건데 서로 섞이면 누가 누구 건지 알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폴더를 만들어서 내 거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으면은 이거 내 거는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려고 폴더를 만들게끔 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 어렵진 않으시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 컴기초 이수정, 저는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폴더가 있죠? 요거 한번 일단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까요? 따닥. 자, 아까 이렇게 파일들 보일 거예요. 자, 지금 볼 거는 70페이지에 있는 새 폴더 만들기입니다. 첫날에는 일단 저랑 이제 진행하면서 폴더를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쵸? 근데 혹시 폴더 만드는 거 기억나세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폴더를 직접 만들어 보실 거예요. 이제 폴더라는 게 뭐 하는 건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서 내가 이제 필요한 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잖아요. 연습은 그래서 본인 이름 폴더 안에서 연습을 할게요. 여기서 보세요. 물론 책에 있는 대로 할 거예요.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 탐색기를 선택하거나 뭐 파일 탐색기 입력해서 불러온 건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줄에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래요. 자, 여기 혹시 빈 공간들 보이세요? 하얗게 여기 공간 있죠? 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 그러면 이런 메뉴가 뜬다라고 들었었죠? 이게 바로가기 메뉴예요.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가 밑에서 두 번째 있어요. 새로 만들기. 여기 옆으로 가보면 폴더라는 게 보이죠? 요걸 누르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새로 만들기 클릭하지 말고 옆에 폴더요. 새로 만들기에 폴더. 새로 만들기는 클릭해도 뭐가 안 떠요. 네, 그 옆에 폴더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새 폴더가 하나 바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 혹시 뭐라고 떠요? A로 떠요? 가로 떠요? 이쪽에 적어보지 말고 A로 떠요? 그럼 한영키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떴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자료 모음 적으시면 되겠네요. 적고 엔터. 자료 모으면 네, 자료 모음으로 적으래요. 예를 들어서 오타를 낸다든지, 또는 이름을 줬는데 이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그게 71페이지 3번이에요. 자, 폴더 이름을 줬어요. 자료 모음으로 줬는데 이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면 폴더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전처럼 또 바로가기 메뉴가 떠요. 여기서 밑에서 두 번째 여기 이름 바꾸기 있네요. 새로 만들기 아니고 이런 네, 지금은 이름을 바꿀 거니까. 71페이지 3번이에요.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시면 아까 전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또 블록 지정이 되면서 모양이 또 바뀌어서 나오죠. 여기다가는 71페이지 4번처럼 수업 자료라고 적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아까 파일이라는 게 뭐였어요? 얘네 지금 파일이에요. 애국가, 진달래꽃 35 편집 되게 많이 우리 만들었거든요. 얘네가 파일이라고 해요. 파일을 선택할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 진달래를 선택하겠다. 그럼 진달래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은 열린 게 아니라 미리 보기로 보여지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만약에 태극기를 찍으면 이렇게 태극기가 선택되죠. 여기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 메뉴입니다. 자, 어쨌든 선택을 했을 땐 이렇게 파랗게 선택이 된 게 보여지네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자, 안 되신 분. 자, 연속 파일 선택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파일, 요 애국가가 저는 첫 번째 있네요. 여기 한번 클릭해 보죠.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고 연속은 Shift예요.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지막 파일을 클릭해 볼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끝 번째 파일을 찍어 보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첫 번째서부터 끝 번째까지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빈 공간 눌러서 클릭! 이렇게 하면 블록이 풀려요. 아무 빈 공간. 네, 빈 공간. 자, 이번에는 비연속된 파일을 선택해 볼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진달래, 진달래엽서, 태극기, 컴퓨터 얘네들이 그림 파일이라 그림 파일들만 한번 골라서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파일을 클릭 하셨어요? 이제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내가 필요한 파일들만 딱딱 뽑아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클릭한 파일들만 이렇게 선택되는 게 보이죠? 다른 데 눌러 클릭하면은 선택 영역이 다시 풀리겠죠? 자, 그러면 제일 위에 거 하나 안 했네요. 전체 파일 선택. 요거는요. 홈에서 모두 선택을 클릭하거나 홈에 보시면 여기 모두 선택이라고 있어요. 요걸 딱 누르면 다 잡혀요. 자, 모두 선택을 딱 누르면 다 잡혀요. 이렇게 파랗게. 또는 단축키는 컨트롤 A예요. 컨트롤 누르면서 A 누르면 다 잡히죠.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다. 그쵸? 컨트롤 A가 모두 선택. 아니요, 영자 한글 상관없이 컨트롤 A 누르고.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